당신들이 한 짓을 전부 다 알고 있어! 여비서가 서류 뭉치를 이사회 테이블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7명의 임원들이 얼어붙었죠. 그 순간 6개월 동안 침만 흘리던 휠체어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도 못하고 반신마비였다던 그 회장이 말이에요. 6개월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이사회실을 채웠습니다. 평소 고개 숙이고 조용히 있던 여비서가 안경을 벗고 머리를 풀었어요. 6개월 동안 회장님께 하신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부회장이 뒤로 물러섰고 전무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회장이 왜 갑자기 일어선 걸까요? 그리고 저 평범해 보이던 여비서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게 시작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운명의 날로 말이죠. 챕터 1, 24시간 만의 배신.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서은채는 여느 때처럼 회장실 앞 작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타이트한 검은색 브이넥 블라우스에 펜슬 스커트, 그리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단정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고 강민재 회장이 나왔죠. 67의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간 맨손으로 5조 규모의 기업을 일군 남자답게 말이에요. 은채 씨, 오전 회의 자료 준비됐나?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은채가 공손하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요. 회장님, 은채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머리를 감싸쥐며 비틀거렸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으아, 회장이 신음을 내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채가 급하게 달려가 회장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누구 없어요? 여기요.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빨리 구급차를.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은채는 회장을 바닥에 눕히며 소리쳤습니다. 회장의 얼굴 한쪽이 축 처져 있었어요.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회장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은채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회장의 손을 꽉 쥐고 말이죠. 괜찮으실 거예요, 회장님. 곧 병원 도착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의 동생인 강태준 부회장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은채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뇌출혈입니다. 언어 중추가 크게 손상됐고요. 오른쪽 신체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의 말에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태준 부회장이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당분간, 아니 평생 말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해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겁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누군가가 삼키는 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죠.
회장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그가 30년간 키워온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강민재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회장직 대행이 필요합니다. 한지훈 전무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죠. 마치 이미 준비해둔 대본을 읽는 것처럼요. 강태준 부회장님을 회장 대행으로 추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결정입니다. 7명의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였어요. 이 사람들 모두 강민재 회장이 직접 발탁하고 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사람들이죠. 하지만 단 24시간 만에 그들은 새로운 주인을 선택했습니다. 태준이 회장석에 앉았어요. 형의 자리에 말이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미소였죠. 회장님의 쾌유를 빕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태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못했고 침만 흘리고 있었죠. 은채가 회장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회장의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회장님, 은채가 작게 불렀습니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움직여 은채를 바라봤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회장의 눈에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아함이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은채는 그저 조용히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기획실장과 몇몇 임원들이었죠. 야, 근데 진짜 서은채 미쳤나봐. 회장 간병한다며? 완전 웃기지 않아? 뭐 하려고 저래? 몸이나 팔 생각 아닐까? 회장님 재산 노리고.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병실 안까지 들렸습니다. 은채의 손이 잠깐 떨렸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어요. 회장은 여전히 은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챕터 2 지옥의 간병일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병원 특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들이 매일 검사를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말도 못하고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은채는 매일 아침 7시에 병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갔죠. 회사 일과 간병을 동시에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은채가 부드럽게 말하며 침대를 일으켰습니다. 회장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베개를 등 뒤에 받쳐줬어요. 그리고 미음을 한 숟가락 떠서 회장의 입에 넣어줬죠. 하지만 회장은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입 밖으로 음식이 흘러나왔어요. 은채는 천천히 닦아주며 다시 시도했죠.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1시간이 걸려서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은채는 회장의 입가를 깨끗이 닦아주고 침대를 다시 내렸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지훈 전무가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몇 명의 임원들이 따라왔죠. 누구도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아, 회장님. 뭐 좀 결제받으러 왔는데요. 지훈이 서류를 침대 위에 덜렁 던졌습니다. 은채가 황급히 받았어요. 전무님, 회장님 상태가. 아, 서비서. 너 여기서 뭐해? 간병인도 아니고. 지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킥킥거렸어요. 회장님 모시는 게 제 일입니다.
은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코웃음을 쳤죠. 뭐셔? 키읔키읔 기저귀나 갈면서 진짜 대단하다 너.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지훈이 회장을 향해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대놓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말이에요. 회장님도 이제 편하시죠? 일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담배 연기가 회장 얼굴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은채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전무님 병실에서는 뭐? 지훈이 은채를 쏘아봤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짝 다가와 은채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서비서,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내가 감히? 은채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침대에 누운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죠. 한쪽 눈만 간신히 움직이면서요. 지훈과 임원들이 나가고 은채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담배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은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채가 회장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간병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회장의 몸을 조심스럽게 돌리고 더러워진 기저귀를 치우고 깨끗이 닦아드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또 열렸어요. 민수와 기획실장이었죠.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어머, 미안, 노크를 깜빡했네. 수아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빙긋 웃으며 나갔죠. 은채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빨리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회장을 깨끗이 닦아드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회사 임원진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봐라. 수아가 올린 사진이었어요. 은채가 회장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 모습이었죠. 와, 진짜 대단하다. 미쳤나봐, 진짜. 뭐 하려고 저러는 거야? 회장님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회장님 자식들도 있는데. 아니면 진짜 사랑? 웃기네.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은채만 빠져 있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비웃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은채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회장실 상무 한 명이 와 있었어요. 그는 은채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서은채, 네, 상무님. 너 회사 일은 언제 할 거야? 회장 간병이 내일이야?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너 지금 회사 돈 받고 여기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상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이번 달부터 급여반 삭감이야, 알았어? 네. 그리고 상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은채의 뺨을 때렸어요. 따귀. 날카로운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은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뺨에 빨간 손자국이 찍혔어요. 감히 나한테 눈을 마주쳐? 내가 뭔데? 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채는 뺨을 감싸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운 회장의 왼쪽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상무가 나가고 은채는 천천히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죠.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은채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은채와 회장만 남았어요. 은채가 회장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요.
회장의 눈이 천천히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채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제가 지켜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웠어요. 은채는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비서가 누구인지,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를 말이에요. 챕터 3 법률 조항을 아는 비서. 3개월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것처럼 보였죠. 침은 더 많이 흘렀고 눈빛도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매일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졌죠.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강태준 회장 대행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뒤로 한지훈 전무와 변호사 한 명이 따라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태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채는 구석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형님,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태준의 말에 은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형님한테도 좋잖아요. 여기는 병원이라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회장 대행님, 은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서비서, 내가 왜 나서? 지훈이 날카롭게 끊었어요. 은채를 노려보며 말이죠. 가족끼리 얘기하는데 비서 주제에 끼어드는 거야? 하지만 회장님께서 닥쳐. 지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은채에게 성큼 다가와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뭔데? 내가 여기서 뭔데? 은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죠. 지훈아, 그만해. 태준이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죠. 지훈이 은채를 밀쳤습니다. 은채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도 그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죠. 회장님, 요양원 이송은 다음 주로 결정됐어. 내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으니까 알아서 해. 지훈이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침대 옆 탁자에 서류를 놓았어요. 그리고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형님, 저를 믿으세요. 회사는 제가 잘 지킬게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만 흘릴 뿐이었죠. 세 사람이 나가고 은채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은채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요양원 이송 동의서였습니다. 그런데 서류 안에 또 다른 문서가 끼어 있었죠.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주식 양도 계약서였어요. 이건 은채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회장이 보유한 지분 35%를 태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계약 조건이 말도 안 됐어요. 이건 사실상 무상 양도잖아요.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죠. 회장님, 이 서류에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은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은채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은채는 병실 소파에서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제17조 특약사항. 이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이렇게 대량 양도는. 은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다음 날 아침입니다. 지훈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펜을 들고 있었죠. 서 비서는 나가 있어. 전무님, 이 서류는 나가라니까?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은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서류, 문제가 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지훈이 은채를 노려봤어요. 제17조 특약사항은 상법 제374조 대량 지분 양도 규정을 위반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는 무효해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은채를 빤히 쳐다봤어요. 민수아도 놀란 표정으로 은채를 봤죠. 너, 어떻게 그걸 알아? 지훈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법 공부라도 했어. 키읔키읔. 민수아가 비웃었지만 그녀의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어쨌든 지훈이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회장님께서 사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훈이 회장에게 다가가 펜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회장의 손을 잡고 서류에 대려고 했죠. 안 됩니다. 은채가 달려가 지훈의 손을 막았습니다. 짝! 지훈이 은채의 손을 내리쳤어요. 은채가 비틀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건 횡령입니다. 법적으로 무효해요. 이게 진짜. 지훈이 은채를 밀쳤습니다. 은채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서류를 꽉 쥐고 있었죠. 서류 드릴 수 없습니다. 은채가 바닥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회장의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요. 지훈이 은채에게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은채는 놓지 않았어요. 너 진짜 오늘 죽고 싶어? 지훈이 위협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킬 겁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고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순간 지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채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너. 지훈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민수아가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전무님, 일단 나가시죠. 나중에 다시 처리하면 돼요. 알았어. 지훈이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민수아도 따라 나가며 은채에게 속삭였죠. 언니, 너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알았지? 문이 닫혔습니다. 은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괜찮습니다. 괜찮아. 은채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회장이 은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말은 못했지만 그의 왼쪽 눈에 무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병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켰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잠드셨나요? 은채가 작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반드시요. 은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법률 조항들과 재무제표가 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은채는 밤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평범해 보이는 비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요. 챕터 4 밤마다 만드는 증거.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출근하지 말라는 민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아침입니다. 은채가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회장의 침대를 일으키고 세수를 시켜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은채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죠. 더 단단하고 더 결연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은채 씨, 인사팀으로 오시겠어요? 지금은 회장님 곁을 떠날 수가. 지금 당장 오라는데요. 안 오시면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채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은채가 회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24층 인사팀, 민수아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언니 왔어? 수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언니 사표 쓰러 온 거 아니었어. 어제 전무님한테 그렇게 대들었는데? 저는 사표 낼 생각 없습니다. 은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언니, 자존심 좀 버려. 언니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회장님, 기저귀나 갈면서. 수아가 비웃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킥킥거렸죠.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잠깐. 수아가 은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진짜 궁금한데, 왜 그래? 회장님한테 뭐 약점 잡혔어?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거야? 키우키우키우? 은채가 수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실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뭘? 진짜 은혜가 뭔지요. 은채가 조용히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수아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은채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회장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것 같았죠. 회장님 다녀왔습니다. 은채가 인사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은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회장님, 보이시나요? 이건 지난 3개월간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은채가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회장의 눈이 천천히 화면을 따라갔죠.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매달 50억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명목은 해외법인 운영비지만. 은채가 다른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실제로는 태준 회장 대행 개인 계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요. 회장의 왼쪽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건 한지훈 전무 관련 자료입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어요. 증거는 여기. 은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가의 그것이었죠. 재무제표를 읽는 방식,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 모두 보통 비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민수와 기획실장은 더 노골적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구매하고 가족 여행 경비까지 청구했어요.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은채가 화면을 끄고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제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흐릿하던 눈이 이제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은채가 눈치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반드시요. 그날 저녁입니다. 태준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혼자였죠. 형님. 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은채, 그 비서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어제 지훈이한테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쏟아냈다던데? 태준이 턱을 괴며 중얼거렸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 쓰여.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은 침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형님은 대답도 못하시지. 태준이 웃었어요. 그리고는 일어서며 형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회사도 서은채도요. 태준이 나가고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왼손 검지가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밤이 됐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은채만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그녀의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비쳤죠. 회장님, 주무세요? 은채가 작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사실은요. 은채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 계속 의심했죠. 은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녀가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일. 회장님은 기억하시나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회장님은 그때 제 얼굴도 보지 못하셨으니까.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해요. 13살 어린 제가 길거리를 헤맬 때 누군가 저를 구해줬다는 거리요. 침대에 누운 회장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회장님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어요. 은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요. 제 아버지를 파산시킨 사람,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한테 똑같이 해주려고.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회장님도 괴로워하셨다는 걸.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잖아요. 은채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요. 그녀가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침대에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하지만 은채는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은채가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누웠어요. 지친 얼굴이었죠. 회장님, 곧 끝낼게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은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잠이 들었어요. 침대에서 회장이 천천히 왼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은채가 잠든 사이에 말이죠. 그의 입이 아주 조금 벌어졌습니다. 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어요. 회장이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은채를 바라봤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시험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5 MIT 박사의 정체. 6개월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은채는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혔어요. 평소처럼 휠체어에 앉혔죠. 준비되셨나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오전 10시, 은채는 회장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채가 말했어요. 오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장님 퇴진 안건을 표결한대요. 은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은채가 회장을 모시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24층 이사회실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서은채 왔어. 회장님까지 모시고 왔네? 미쳤나 봐, 진짜. 은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이사회실 앞까지 갔어요. 문을 열자 7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형님?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식적인 놀라움이었죠. 서비서, 이게 무슨 짓이야? 한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는 임원들만 참석하는 건데 회장님을 왜 모시고 왔어? 회장님도 이사십니다. 참석하실 권리가 있죠. 은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권리? 키읔키읔키읔 말도 못하시는 분이 무슨 권리? 민수아가 비웃었어요.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을 테이블 끝자리에 앉히고 자신도 뒤에 섰어요. 자,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안건은 강민재 회장의 퇴진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찬성하시는 분? 7명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 가결. 잠깐만요. 은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비서,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지훈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이사로서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네. 무슨 소리야?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헛소리야? 너 이사도 아닌데.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은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3개월 전 저에게 지분 5%를 양도하셨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요. 저는 이 회사의 주요 주주이자 이사입니다. 탁! 은채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태준이 급히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얼굴이 굳었죠. 이게 진짜네? 그럼 가짜라고 생각하셨어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재킷을 벗었어요. 검은색 타이트한 브이넥 블라우스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탄탄한 몸매가 완전히 드러났죠. 그리고 뿔테 안경을 벗었습니다. 머리에 꽂았던 핀을 빼자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야?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은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숨겨졌던 미모가 드러났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더 빛났어요.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은채가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제 이름은 서예린입니다. 은채가, 아니 예린이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그녀의 이력서가 떴어요. MIT 경영학 박사, 전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매니저, 3년간 2천억 원 수익을 올렸고 30세에 은퇴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예린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강태준 회장 대행님, 지난 6개월간 회사 자금 300억을 빼돌리셨죠? 홍콩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거쳐 개인 계좌로 이체하셨어요. 증거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한지훈 전무님. 예린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 15억을 받으셨죠? 계좌 이체 기록, 녹취록 다 있습니다. 지훈이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아 기획실장님, 회사 법인카드로 5천만 원어치 명품 구매하시고 가족 여행 경비 3천만 원 청구하셨어요. 영수증 전부 확보했습니다. 수아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그리고 예린이 다른 이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뇌물 다요. 예린이 화면을 끄고 팔짱을 꼈어요. 6개월입니다. 제가 회장님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본 시간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을 때 여러분은 24시간 만에 등을 돌렸죠. 30년간 여러분을 키워주신 분을 버렸어요. 그건 태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 한 행동, 모든 비리를요. 예린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검찰에 넘기면 여러분 모두 감옥입니다.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검사들이었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입니다. 강태준, 한지훈, 민수아 체포하겠습니다. 뭐야?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횡령 혐의입니다. 검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을 흘리던 입이 이제는 차분했어요. 흐릿했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회장님이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이 한 걸음, 2걸음 걸어 나왔어요. 반신마비였다던 오른쪽 다리가 멀쩡하게 움직였죠. 6개월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못한다던 그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정말 수고했네, 예린. 회장이 예린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회장님 말씀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연기였지. 회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가 뭘 하는지 다 지켜봤어. 6개월 동안 말이야. 형님, 저는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간 내가 너희를 키웠어. 한 명 한 명 다 내 손으로 말이야. 그런데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나를 버렸지. 회장이 태준을 노려봤어요. 너는 내 동생이야. 피를 나눈 형제지. 그런 내가 나를 요양원에 처박고 회사를 빼앗으려 했어. 형님, 저는 그럴 생각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려고? 회장이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이가 다 기록했어. 너희가 한 모든 것을 말이야. 예린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이 다시 태준을 봤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왜 그렇게 급했어? 6개월도 못 참았어?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잘못했어요. 제발.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늦었어. 회장이 검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려가세요. 수갑이 태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지훈도 수아도 다른 이사들도 모두 체포됐죠. 회의실에는 회장과 예린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예린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예린. 회장님.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뺨도 맞고 멱살도 잡히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지. 그래도 참았어. 날 위해서. 예린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예린아.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챕터 6. 20년 전 그날의 진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과 예린, 2사람만 남았어요.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죠. 앉아. 회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예린이 천천히 앉았어요.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죠. 6개월 전, 넌 이 회사에 입사했어. 가짜 이력서를 들고 말이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누군지. 회장의 말에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서예린, MIT 경영학 박사,
월스트리트 전설의 펀드 매니저, 30세에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왔지. 그리고 가짜 신분으로 내 비서가 됐어.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궁금했지. 그 실력으로 얼마든지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었을 텐데. 회장님, 그래서 조사했어. 내 과거를 말이야. 회장이 예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진우, 내 아버지 이름이지? 예린의 몸이 굳었어요. 20년 전 IMF 때 내 첫 번째 투자자였던 사람, 나한테 5억을 투자해줬지. 그 돈으로 난 회사를 살렸어.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난 배신했어. 내 아버지가 어려워졌을 때 외면했지. 결국 내 아버지는 파산하고 자살하셨죠. 예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자살했어.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난 그때 이미 성공해 있었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안 했지. 아니, 못했어. 내 회사 지키는데 급급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왔구나.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복수하러 온 거지? 날 무너뜨리려고. 예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 넌 날 공격하지 않았어. 오히려 날 지켰지. 6개월 동안 말이야. 회장이 예린을 바라봤어요. 왜야? 왜 날 지킨 거지?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일할 때 우연히 한국 관련 자료를 보게 됐어요. 그 안에 회장님 이름이 있었죠. 예린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를 파산시킨 사람이 누군지를요. 그래서 복수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조사하면서 다른 걸 알게 됐어요. 예린이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 통장이에요. 13살 때부터 지금까지요. 회장이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됐어요. 익명 후원자라고만 적혀 있었죠. 고등학교 학비, 대학 등록금, 유학 경비 전부 의 통장에서 나갔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저는 그 후원자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알았죠. 회장님이었다는 거요. 회장이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간 회장님이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파산시킨 바로 그 사람이. 예린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었나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 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내 아버지 서진우, 그 사람은 내 은인이었어. IMF 때 모두가 날 외면했을 때 그 사람만 믿어줬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억, 그 사람한테는 전 재산이었어. 그걸 나한테 투자했지. 민재야,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난 성공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아버지를 버렸지. 살릴 수 있었는데 안 했어. 내 회사가 더 중요했으니까.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난 무너졌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회장이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널 찾았어. 내가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바로 결정했지. 널 키우기로. 저는 몰랐어요. 예린이 울먹였습니다. 몰랐어요. 회장님이 저를 키워주신 줄은 5년 전에야 알았어요.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 아니었어? 회장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회장님 곁에 있으면서 알게 됐어요. 회장님도 고통받고 계셨다는 거요. 예린이 일어나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매일 밤 회장님은 잠꼬대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진우야라고요.
수없이 반복하셨죠.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회장님이 이 시험을 만든 이유를요. 시험? 네, 저를 시험하신 거잖아요. 제가 정말 복수하러 온 건지 아니면 예린이 말을 멈췄어요. 그래. 회장이 인정했습니다. 난 내가 복수하러 온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시험을 만들었지.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 회장이 예린을 바라봤어요. 근데 넌 날 지켰어. 모두가 날 버렸을 때 넌 곁에 남았지. 기저귀 갈고 침 닦고 온갖 모욕 다 당하면서도 말이야. 저는 이해했어요. 예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인간이시라는 걸, 완벽하지 않으시다는 거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시고. 예린이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왜 회장님을 믿었는지 알 것 같아요. 회장님은 진심이 있는 분이시니까요. 회장이 예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예린아. 내 아버지한테, 너한테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예린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복수는 안 할 거예요. 정말? 네, 대신요. 예린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키울 거예요. 아버지가 투자했던 그 5억을 5조로 만든 것처럼 저도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우겠어요.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제 복수예요. 회장님이 만든 이 회사를, 아버지가 믿었던 이 회사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거요. 예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당신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회장이 웃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고맙다, 예린아. 정말 고마워. 회장이 예린을 안았습니다. 예린도 회장을 껴안으며 울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회의실 안은 따뜻했죠.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린아,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할 거야? 먼저 회사를 정리해야죠. 비리 관련자들 다 정리하고 새 경영진 구성하고. 예린이 계획을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려고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도 가도 되겠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같이 가요. 예린이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긴 시험이 끝나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챕터 7,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리 연루자들이 모두 체포됐고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됐죠. 예린은 정식으로 부회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날 오후 예린과 회장은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어요. 서진우의 산소가 있는 곳이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장되나?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요, 20년 만에 아버지 산소에 가는 건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내 아버지한테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시간을 달려 산소에 도착했어요. 작은 야산 중턱, 단정하게 정리된 묘지였죠. 예린이 먼저 내렸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회장도 그 옆에서 절을 했죠. 아버지. 예린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예요, 예린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예린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묘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 형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강민재입니다. 20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회장이 깊게 절을 올렸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이 어려우실 때 외면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님의 5억이 없었다면, 형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회장이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했어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린도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형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예린이를 제게 보내주셔서요. 그 아이가 있었기에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형님을 닮았어요. 강하고 따뜻하고 진심이 있는. 예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예린이 묘비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았어요. 회장님이, 강민재 회장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예린이 흐느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회장님도 아버지처럼 진심이 있는 분이시라는 걸요. 예린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 용서했어요. 회장님을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키울 거예요. 아버지가 투자했던 그 회사를 더 크게 만들 거예요.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조용히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예린아, 사실은 내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 예린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 아버지 서진우 형님이 돌아가신 날 말이야. 예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난 형님을 만났어. 네. 예린이 깜짝 놀라 회장을 쳐다봤어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이었어. 형님이 날 찾아왔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은 웃고 계셨어. 파산했는데도 모든 걸 잃었는데도 말이야. 형님이 그러셨어. 민재야, 괜찮아. 나는 후회 안 해. 너한테 투자한 거 전혀 후회 안 해라고.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지. 내 딸 예린이 좀 부탁해. 그 앤 착한 애야. 꼭 잘 될 거야. 지켜봐줘라고. 예린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형님은 다 알고 계셨어. 본인이 곧 죽을 거라는 것도. 그래서 날 찾아오신 거지. 회장이 예린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형님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난 바로 다음 날 널 찾기 시작했지. 형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예린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형님은 마지막까지 널 생각하셨어. 예린아, 본인이 죽는 순간에도 내 미래를 걱정하셨지. 회장이 예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서 난 내가 복수하러 왔어도 받아들일 생각이었어. 그게 형님께 갚는 길이라면 말이야. 회장님. 근데 넌 복수하지 않았어. 오히려 날 지켰지. 형님처럼. 형님과 똑같이 날 믿어줬어. 회장이 예린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예린아. 형님의 딸로 태어나줘서. 그리고 내 곁에 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예린아.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날 용서한 거 맞지? 네.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께서 회장님을 믿으셨잖아요. 그럼 저도 믿을 거예요. 예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보다 더 멋진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뭔데? 용서요.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요. 예린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회장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났죠. 회장님, 이제 돌아가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 돌아가자. 두 사람은 묘지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다음엔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회사가 얼마나 커졌는지 자랑하러요. 예린이 묘비에 대고 말했어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예린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6개월 동안 정말 힘드셨죠? 침 흘리고 기저귀 차고 그걸 연기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힘들었지. 특히 태준이가 내 앞에서 담배 피울 때는 진짜 때려주고 싶었어.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근데 견딜 수 있었어. 내가 곁에 있었으니까. 내가 매일 밤 내 손 잡고 조금만 버티세요라고 했잖아. 들으셨구나. 다 들었지. 내가 우는 소리도,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노트북 두드리는 소리도. 회장이 예린을 바라봤어요. 그게 날 버티게 해줬어. 저 아이가 날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예린이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회장님, 악몽은 끝났어요. 아니, 예린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악몽이 끝난 게 아니야. 꿈이 시작된 거지. 우리의 새로운 꿈이.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이 회사를 키워보자. 내 아버지가 꿈꿨던 회사를 말이야. 네. 예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챕터 8 복수보다 아름다운 선택. 6개월 후입니다. 회사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비리로 얼룩졌던 과거는 사라지고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이 됐죠. 그날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민재 회장과 서예린 부회장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어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 강민재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서예린 부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린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죠. 회장님, 예린아, 이제 내 차례야.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미 30년을 했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야지. 그리고 너보다 더 적임자는 없어. 예린이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민재 회장님. 예린이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두렵습니다. 회장님만큼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거든요. 예린이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예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20년 전 이 회사에 첫 투자를 해주셨던 제 아버지 서진우를 위해서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던 이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자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회사를 만들었죠. 예린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믿음을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더 투명하게, 더 정직하게, 더 따뜻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후련해?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러나셔도요? 예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지. 아니, 오히려 홀가분해. 회장이 웃었습니다. 30년간 이 회사만 보고 달려왔어. 이제 좀 쉬고 싶더라. 그리고 회장이 예린을 바라봤어요. 너한테 맡기면 더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6개월 동안 지켜봤으니까. 6개월. 예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회장님 기저귀 갈고 침 닦아드리고. 제발 그 얘기는 그만하자. 회장이 손사래를 쳤어요. 두 사람이 웃었죠. 근데 솔직히 궁금해요. 그 6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내가 뺨 맞았을 때. 아, 상무가 너한테 손댔을 때. 난 진짜 일어나서 그 자식 목을 조르고 싶었어. 참는 게 정말 힘들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밤 우는 소리 들을 때 그때마다 미안했어. 내가 이 시험 때문에 널 힘들게 하고 있구나 싶어서. 저는 괜찮았어요. 예린이 웃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회장이 예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예린아,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우셨으니까. 회장님도요. 아버지가 회장님을 믿은 게 틀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린아. 네. 만약에 말이야.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넌 정말 복수하려고 했다면? 날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예린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걸 보고 솔직히 기뻤어요.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예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회장님을 간병하면서, 회장님의 외로움을 보면서 복수가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언제 마음이 변한 거야? 정확히는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예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잠꼬대로 우셨어요. 미안하다. 진우야, 미안해라고 계속 반복하시면서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알았어요. 회장님도 20년 동안 고통받으셨다는 거요. 그리고 그 순간 복수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예린아. 날 용서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려주셔서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봤어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죠. 참, 예린아. 회장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네. 예린이 놀라 봉투를 받았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맡기셨어. 나중에 예린이가 다 자라면 전해달라고. 예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예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겠구나. 아빠는 미안하다.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 강민재, 그 친구에게 투자한 것 말이야. 그 친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너를 지켜줄 거야. 예린아, 미워하지 마라.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예린이 편지를 읽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장도 그 옆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예린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예린이 그 손을 잡았죠. 강민재 명예회장님, 앞으로도 조언 많이 부탁드릴게요. 서예린 회장님, 언제든지 도와드리죠. 두 사람이 악수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새로운 회장 사무실이었죠.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린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봤어?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안 했어요. 대신 더 멋진 걸 할 거예요. 이 회사를 아빠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크게, 더 좋게 만들 거예요. 예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게 제 복수예요. 아빠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긴 여정이 끝났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린이었다면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을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라는 이유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복수와 용서, 미움과 사랑.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